지방선거 16곳, 지난번 지방선거는 17곳이었는데 이번은 16곳. 지난번에는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가 따로따로였는데 이번에는 합해졌죠. 그래서 한 곳이 줄어든 셈입니다. 16곳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수 대결집에 지금 바짝 긴장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방선거는 오늘부터 따져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6월 3일 있고 오늘이 5월 4일인데 5월은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딱 30일 남았습니다.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대체적으로 그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이겨왔습니다. 문재인 때도 그랬고 윤석열 때도 그랬고 두 대통령 때도 다 대통령 당선된 지 1년 만에 지방선거를 이겼는데 그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크게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방 권력까지 탈환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뭐 15곳에서 이기는 것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소 취소 이 특검 이것을 계기로 총체적 반격을 스크럼을 짜고 하겠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 부산 꼭 사수하겠다. 현역 단체장이 있는 지역 최대한 수성하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서울, 대구, 부산 이 성적표에 따라서 정청래와 장동혁의 미래도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월 14일, 15일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진짜 후보죠. 그리고 5월 21일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지금도 선거운동 하고는 있죠. 근데 공식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현수막 같은 것도 직접 이제 정확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차량에서 이제 가두 연설 같은 거 하게 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사전 투표가 5월 29일, 30일 있습니다. 사전 투표까지 합하면 2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한국일보 2030 표심이 좌우할 것이다. 2030은 스스로를 무당층으로 여기는 비율이 높다. 2030은 정권 견제론이 매우 우세하다. 그리고 2030의 투표율이 점점 상승 추세다. 심층 면집하고 온라인 조사를 했는데 2030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66%입니다. 아마 투표하겠다는 23%입니다. 2030이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정치 소비자요, 정치 고관여층의 면모를 보이고 있고 2030은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후보와 정당을 선택한다. 주거 문제, 집값, 대출, 일자리 안정, 공공주택, 청년 일자리 정책, 임신, 출산, 돌봄.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2030은 사안별로 지지정당을 다르게 생각한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세련된 태도라고 생각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정부 여당의 현금 복지 정책은 청년층이 요구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 요구와 충돌한다. 청년층은 헬리콥터에서 현금 따발 살포하는 거 이거에 절대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시스템을 바꿔달라.
지속 가능하게 해달라.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그냥 찔끔 뭐 몇십만 원, 20만 원 이렇게 던져주는 거 절대 달갑지 않다. 주면 뭐 받아서 쓰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움직여서 내 표가 움직이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2030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청래, 장동혁 다 이번 선거 결과에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가 연동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청래 대표는 부울경 지역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부산 경남에 대해서 뭐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뭐든 다 해드림 센터장. 근데 이 청년층 댓글은 뭐든 다 해드림? 뭐든 말뿐이란 뜻이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대구에 가서 대구가 자유민주주의이고 대한민국이다 그랬는데,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구 시민들께서는 오히려 야, 대구는 대한민국의 볼모가 아니야. 대구는 자유민주주의의 볼모가 아니야. 물론 대구 시민들께서 자유민주주의의 강력한 그러한 지지대고 자유민주주의 보루가 되고 싶다는 그 애국심은 철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꾸 자유민주주의를 걸고 넘어가면서 대구가 어떻다고 말하지 말라고. 민주당은 영남에서는 반민주당 정서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그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뭐 이찍 2번 후보 찍는다는 사람들을 비하적으로 이찍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다음에 수국골통, 숙골 이런 말 절대 쓰지 마라. 장동혁 대표가 김부겸 후보를 겨냥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 또아래를 틀어서 되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천 내용을 거론하면서 대구 시민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에는 김문수 선대위원장 그리고 전현직 의원 50명, 지지자 7,700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2일 토요일 부산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을 겨냥해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장동혁 대표를 연호하는 분들은 집에 가라. 이렇게 말을 해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구 추경호 후보 개소식에서는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김문수 선대위원장, 이철우 경북지사, 현역 의원 39명, 이진숙 정 반통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다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후보로 경선에 참여했던 최은석 의원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만큼은 죽기 살기로 지킨다는 각오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의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자꾸 보수의 심장을 지킨다, 뭐 보수의 심장 어쩌고 하는데, 그 보수의 심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16개 광역단체 중에 대구의 경제 상황이 제일 어렵다고. 보수의 심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심장을 지켜서 뭐 하려고. 지금은 심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심장,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고. 심장이 안 뛰는데 죽어가는 심장을 지켜봐자 뭐 하냐고. 이게 속 터지는 대구 시민들의 진짜 심정이라는 걸
국민의힘 사람들은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코멘트입니다. 제발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어떻다느니, 뭐 대구를 빼앗기면 대한민국이 뭐 어떻게 된다느니, 왜 자꾸만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일에 대구 시민들만 온통 책임을 져야 돼? 왜 서울에 가서는 그 말 못하고 수도권에 가서는 그 말 못하고 심지어 호남에 가서는 그 말 못하나? 왜 대구에만 오면은 대구 시민들이 마치 자유민주주의의 볼모라도 되는, 대구 시민들한테 자꾸 바지가랑이 붙잡으면서 그 얘기를 하냐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죽어있는 대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을 더 주안점을 둬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 아닙니까? 이날 개소식에 주호영 의원은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추경호 의원 그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는 주영호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최대 격전지 경기도 평택을 조국 옵션이 관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28.8%,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22.5%, 조국 후보가 22.2%. 그래서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황교안 후보는 8.9%, 김재현 진보당 후보는 8.8%.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당 개혁신당에서도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말이 없습니다만은 현재 5명이 출마가 확정되어 있는데 3명은 20%대, 그리고 2명은 거의 10%에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후보도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는 무시할 수 있는 후보가 한 명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조국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결국은 5월 14일,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는 그때 단일화 얘기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5월 21일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때,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때, 그리고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직전 단일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나오는 단일화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뭐냐? 여론조사에 따른 지지율.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어느 한쪽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든지, 또는 어떤 후보의 지지율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뚜렷해 보인다든지, 이제 그럴 경우에 단일화 얘기가 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단일화를 양보하는 쪽에서 어떤 대가를 얻을 수 있느냐? 맨입으로는 절대 단일화 양보 안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를 포기하면은 예컨대 집권 여당이나 또는 집권 세력 쪽에서 연봉 한 2억 5천쯤 되는 임기 3년짜리 그런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뭐 이런 거를 암암리에 약속할 수 있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2028년 국회의원 선거가 또 다음에 있을 때까지 2년 동안 너 먹고 살 것은 내가 그건 자리 하나는 알아봐 줄게. 뭐 이렇게 입에 떡 하나를 넣어줄 수 있느냐?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때 합당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입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단일화 때 조국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현의 경우, 김재현 진보당 그쪽에서는 이 후보를 내고 안 내고 이걸 가지고 그동안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제안을 해왔습니다. 가령 평택을 김재현 나한테 달라. 그러면 다른 쪽을 진보당이 후보 안 내거나 또는 후보를 내더라도 선거운동을 같이 해서 연대하는 것을 전제로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진보당 쪽이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한테 제안을 했던 건데 그걸 지금 더불어민주당 아니야 우리는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다 낼 거야. 지금 다 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또 변수와 옵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